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겨울옷들 단단히 준비하셨나요? 오늘 또한 최저 영하 3도를 기록하며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외출하실 때 또는 출근하실 때 완전 무장하셔서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며 조금은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세 신호에 적신호가 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이더리움 가격 활성 주소 거래량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강세 지속의 적신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분석 업체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인용,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와 거래량이 가격과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를 나타내는 활성 주소는 지난 10월 말 67만 개로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는 네트워크의 활성도는 암호화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스럽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격 상승과 더불어 활성 주소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만 가격 상승에도 활성 주소가 감소한다는 것은 펀더멘탈의 악화로 인한 강세 신호의 적신호이라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에 관해서 활성 주소 수가 지난 10월 말 최고점 비해서는 하락을 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말 대비해서는 무려 48%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최고점 활성 주소 수가 67만 개였으며 현재는 약 63만 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적신호라고 부를 정도이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더리움에 관한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던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부대장 코인에 대한 관심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과 속도라면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얼마 전에는 소각량이 채굴량을 뛰어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여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는데 글로벌 헤지펀드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델 창업자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산 비트코인 대체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의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자산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것이라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조금 빠르지만 이더리움 2.0이 완전히 구현이 되면 거래 속도를 크게 높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흥미로운 기술이며 전세계 분산 원장을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크립토 열차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직 역에 있다 생각하며 여전히 초반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견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비트코인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많은 관심과 실제적인 투자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과연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 암호화폐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태국의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부동산 중개업체 암호화폐 결제 지원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인 시암 부동산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쿱과 파트너십을 체결, 주택, 빌라, 토지 대금 및 임대료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쿱은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으로 앞서 태국 최대 은행인 시암상업은행이 비트쿱의 지분을 5.3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이 시암상업은행의 경우는 아마 XRP 투자자분들에게는 꽤 낯익은 은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플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태국의 최대 은행이죠. 현재 이처럼 많은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통하여 결제 지원을 결정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수익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만큼 혁신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형식인데요. 이런 유즈 케이스의 증가는 기업뿐 아니라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같은 케이스가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죠. 업비트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카르고와의 유통량 조작설과 해킹, 사기 등등 안 좋은 소식들만 나왔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업비트가 비트코인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비트코인 입출금 일시 중단 예정이다.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방금 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 이 비트코인의 입출금을 다가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일시 중단한다 공지를 했습니다. 입출금 재개는 업그레이드 안정성 확인 후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템루트라는 것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물리적인 금은 말 그대로 현물이고 비트코인은 일종의 프로그램에 가까운데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금은 업데이트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한계라고 흔히 알려진 이제 느린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가 가장 흔하게 알려진 단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도입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또한 하드포크 또한 진행이 되었지만 비트코인 자체적으로는 큰 변화를 꾀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것이 비트코인의 태생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난 2021년 초부터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오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가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작 비트코인의 기술적 변화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 자체에 관심이 덜했었죠. 비트코인이 30% 오르면 알트코인들은 300% 오르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템루트라는 이제 소프트 포크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템루트라는 것은 비트코인 거래 시 남는 기록의 결과값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 중간 과정은 오프체인에 저장을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전송 데이터가 이제 감소하고 블록당 더 많은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해지며 수수료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템루트가 적용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 위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작업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이 유일하게 비트코인보다 나은 점이라고 볼 수 있던 DF 생태계와 같은 것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템루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채굴 노드들이 이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미 2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 11월에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 중론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 소프트포크에서 슈노르 서명 또한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름이 참 어렵죠. 용어 좀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슈노르 서명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이 제공 중인 다중 서명 트랜잭션을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가 현재 비트코인이 행하고 있는 서명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명에게 비트코인을 보낼 때 다수의 사람들 모두가 서명을 하고 이 데이터 모두가 비트코인 블록에 포함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진 자료를 보시다시피 4개의 서명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슈노르 서명의 경우는 다수의 서명을 하나의 서명으로 합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오직 2개의 서명 데이터만을 블록에 담아 서명 데이터 크기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해도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학교 담임 선생님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30명의 학생들이 일일이 와서 저한테 채점을 맞는 시스템이 기존의 비트코인 서명 시스템이었다면 저는 30번의 채점을 해야 하지만 30명 중에 학생들 중에 대표 3명의 학생들이 각각 10명의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여 점수를 한 종이에 적어서 저한테 주게 되면 저는 3번만 서명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비율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들 중에 상당수가 자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위에 어플을 만들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이제 필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필수가 된다는 뜻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나 원활한 다중 트랜잭션 처리와 DF 생태계를 갖추지 못한 코인들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애증의 코인 XRP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넣기 위해 플레어 네트워크를 도입한 것이죠. 이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10년 내 코인 99%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로 이제 채택이 되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완벽하게 잡히게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IT 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그중 살아남는 코인들은 엄청난 성장을 맞이하게 되겠죠. 과연 이 비트코인의 템 루트와 슈노르 서명의 업그레이드가 비트코인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인지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아마 송버드 토큰을 받은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새롭게 송버드 토큰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나왔습니다. 약간은 뒷북 같아 보이긴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USA CEO 플랫폼 내 XRP 보유자 대상 송버드 에어드랍 지원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바이낸스 US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슈로더의 경우는 이제 지난 경우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 US 플랫폼 내 XRP 투자자들에게 송버드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바이낸스 US는 고객을 최우선시하기로 약속했다. XRP 보유자 대상 송버드 에어드랍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자 한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보고 혹시 바이낸스 US 측에서 송버드 토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찾아보았지만 그러한 내용이 나온 기사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혹시 내부 회의에서 주지 말자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XRP 보유자들의 송버드 토큰을 거래소에 한꺼번에 준 건데 이걸 나눠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무슨 자선 사업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늦게 결정을 내려 미안하다라는 말이 더욱 어울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SEC와의 계속되는 소송 전쟁 속에서도 착실히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XRP의 가격을 보게 되면 또 참 이게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이제 정말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으니 이제는 그 피눈물을 닦아줄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내가 팔면 오를까 또 추가 매수하자니 또 떨어질까 우리 게리게 코인 XRP 과연 다가오는 상승장 모든 투자자들의 애환을 풀어줄 만큼의 상승이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시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 또한 소폭 위축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숱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살아난다는 것을 말이죠. 지난 2021년 5월 중국발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반토막이 났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조정은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우스운 정도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이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이제 매도하고 좌절할 정도의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 시장의 펀더멘털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으며 이 시장보다 더욱 뛰어난 수익률을 안겨줄 자산은 없습니다. 현존하는 자산군 중에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공부하면 할수록 이러한 저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출이 아닌 여유 자금을 통하여 느긋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조차 놀랄만한 자산의 성장을 선물로 가져다 줄 것이라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항상 길게 보시며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